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이렇게 보상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직구역은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한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공공기관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서울이나 부천 내에서 민간 기업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사업 기간은 평균 10년에서 20년 걸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5년이라고 보면 되는데 공공기관에 의한 재개발 사업은 사업 기간이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 아주머니들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부천도 지금 최근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 3년, 5년 전에 부천의 일반적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평당 800에서 1200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시청 바로 옆에 현대 힐스테이트 아시죠? 최근에 분양한 거 여러분들 거기 피 얼마 붙은 줄 아세요? 거기 지금 평당 3,500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딱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비롯한 부천도 마찬가지고 도심 공공주택의 어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특히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개발 이익이 평균 지금 저희가 예전에 봤을 때는 2천만 원 부천 지역을 평균 2천만 원, 2,500만 원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게 자꾸 마스크가 이렇게 거기에서 안경이 정갈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좀 머니까 마스크를 제가 벗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6개월 사이에 부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특히 신축 아파트 가격이 장난 아니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하기 전에 프로지오가 평당 1,800에서 2,000 분양할 때 한 3년 전에 저희 깜짝 놀랐어요. 평균적으로 1,300, 1,400 할 때인데 1,800에 분양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500, 3,000 가고 있어요. 이게 6개월 만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재개발 사업의 일반 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이지만은 이거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업 시행자가 비록 LH라는 공공기관이지만은 이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인 LH가 사업을 시행하지만은 이 사업을 통한 모든 이익은 여러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방식의 개발 방식에 의한 이익을 어떻게 취하느냐 했을 때 첫째는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한 예로 인천 지역에 2000년도에 재개발 사업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관리 처분 인가 못 내리는 사업장들 많아요. 부천시도 그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2000년 초에 시작해서 2022년이 됐는데도 관리 처분 못한 사업장들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민간 재개발 사업 방식은 여러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관리 처분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15년, 20년의 사업기간을 우리가 5년 만에 단축한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5년 후에 내가 새로운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 가격으로서 싸게 받아서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의 차익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기간을 단축했을 때의 이익이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 재개발 사업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재산인 토지, 건물,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 이 감정평가를 정당한 보상, 즉 실거래 가격 수준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토지, 건물, 영업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업에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정당한 보상을 평가해 줄 평가사 3사람 중에 주민이 추천하는 평가사 1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신 거예요.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시가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평가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신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평가사를 뽑을 때 진짜로 내 재산을 지켜줄 평가사가 누구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인데 여러분들의 재산을 평가할 평가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뽑아야 되는 거는 혹자가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특히 소형 법인의 평가사들은 대형 법인의 평가사는 LH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눈치 볼 수밖에 없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소형 법인의 평가사들은 평가법인의 평가사가 3명, 4명밖에 안 돼요. 이 사업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3개월, 4개월 정도의 토지, 건물, 영업권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혹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소형법인분들은 선임만 되고 나서 딴 데 가서 영업하기 바빠요. 실제로 여기에 평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임해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평가사는 작은 이제 갓 합격한 평가사, 잘 모르는 평가사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뭐 좀 심한 말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소중한 여러분들의 재산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정당한 보상, 실거래 가격 수준으로 평가해 줄 평가사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크게 보면 종전자산,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평가고, 둘째는 새롭게 받을 조합원 분양 가격을 낮게 받아서 낮게 받는 것이 이로운 거고, 현재의 재산은 높게 평가받는 게 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재산을 정당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가사를 선임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고, 또 이 평가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합원 분양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줄 조합원 분양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시세하고의 격차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원 분양 가격이 얼마고 현재 내 재산 가치가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 가격은 시세보다도 사실 굉장히 낮게 되면 그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거든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현대 힐스테이트가 3,500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 14억, 15억 가거든요. 32평 기준으로. 그러면 그게 3,500하고 조합원 분양 가격을 여기 얼마로 결정하지? 지금은 아닐 뿐이에요. 계획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평가 금액이 나오고, 또 그 시점에서의 주변의 아파트 가격 수준이 나오고, 또 이 사업의 사업비 등을 통해서 조합원 분양 가격을 결정하고 일반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일반 분양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조합원 분양 가격을 낮게 평가받는 것이 이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세 가지. 첫째,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서 10년 더 걸려서 내가 C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 5년 만에 C아파트 들어가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둘째, 내 재산을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셋째, 조합원 분양 가격하고 실제 시세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이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LH가 사업 시행자 역할을 하지만은 주민 여러분들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의 사업이고 실제로 주민 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이 사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지켜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감정평가가 정말 중요해요. 왜 감정평가가 중요하냐면 내 현재 재산의 가격을 평가함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세 개. 그죠? 토지, 건물, 또 식당 하시는 분들, 영업권.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은 토지예요. 그죠?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오늘 토지의 감정평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봤던 분들은 나 공시지가에 2배 받았어. 공시지가에 1.5배 받았어. 공시지가에 2.5배 받았어. 이런 식으로 보상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의미해요. 이 개별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산정한 것이지 감정평가나 보상평가의 기준은 절대 아니에요.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개별 공시지가가 낮은데 이거 어떡하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평가사가 개별 공시지가 신경 안 써요. 참고를 할 뿐이지 개별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보상 가격이 낮고 개별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보상 가격이 높고 이렇지 않아요. 그러면 평가사들이 내 재산을 평가할 때 뭘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뭘 기준으로 평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평가사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는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 실거래 가격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용이나 보상이 아니라 만약에 내 땅을 시장에 내놔가지고 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게 받으려고 할 거고 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낮게 하려고 할 거고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의 가격, 그게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이고 그게 바로 실거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평가사들이 실거래 가격을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의 사업구역이 어떤 수용이다, 재개발이다 이렇게 사업이 딱 구역이 지구 지정이 딱 되면 예정지구가 딱 되면 여기에 사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특히 이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약간의 법의 흥결도 있는 게 2021년 6월에 그 정부가 우리 공공주택이 워낙 공급이 적다 보니까 약간 좀 급하게 지정함으로 인해서 2021년 6월 이후에 이 지역에 들어오면 조합원 분양 자격이 없어요. 조합원 분양 자격이 없는데 사업구역 안에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사업구역 안에 거래 사례들을 좀 봤어요. 다 낮아요. 왜냐하면 2021년 6월 이후에는 가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실거래 가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사업구역 안에 있는 거래 가격보다도 사업구역 안에는 거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평가 시점에서 사업구역과 유사한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들을 저희는 국토부의 실거래 가격들을 다 열람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들은. 그래서 주변 지역의 실거래 가격들을 파악하고 또 주변 지역에 평가된 선례, 즉 도로 사업을 한다든지 주차장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된 선례, 이런 가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다라고 하면 얼마에 거래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 특히 여러분들 공시지가는 2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공시지가는 단순하게 세금을 매기기 위한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꼭 아셔야 될 거는 그런 감정평가의 기준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그 재산이 시장에서 거래된다라고 하면 거래될 수 있는 가격,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 그거를 평가사들이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사들이 주변에 당해 사업구역과 비슷한 지역의 주변에 실제 거래된 가격, 실거래 가격이나 평가 선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가 주민추천평가사 혼자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감정평가는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평가사 한 분하고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평가사 한 분하고 시도가 추천하는 평가사 세 사람이 평가를 해요.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격을 가지고서 충분한 실거래 가격이나 평가 선례를 가지고서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논쟁해서 여러분들의 재산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정당하게 평가할 주민추천평가사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주민추천평가사가 사실은 사업시행자 평가사나 시추천평가사하고 좀 심한 말로 싸워서 또는 협의하고 논쟁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줄 평가사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여러분들이 주민추천평가사를 선임할 때 내가 아는 그 평가사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평가사야? 절대 아니에요. 그 평가사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사구역 전체의 주민들이 보상가격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전체는 낮고 내 것만 조금 높아봤자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사구역 전체의 보상가격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평가사 중요하지 않아요. 또 그 법인이 소형법인이냐 대형법인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소형법인, 특히 소형법인의 평가사들이 대형법인은 LH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LH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LH 평가를 하면서 대부분 거의 다 주민추천평가사로서 20년 평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인천, 부천, 김포 대규모 사업 LH 사업장 그다음에 그냥 그 국가기관 일반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국가기관 사업으로서 대부분 주민추천평가사로 일을 해왔고 주민추천평가사를 선정할 때 그 법인이 소형이냐 대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사가 정말 중요해요. 그 평가사가 진짜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가사가 소형에 있냐 대형에 있냐가 아니라 그 평가사가 진짜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느냐. 내 재산을 지켜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사업시행자 평가사하고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평가 경험을 가지고서 사업시행자 평가사하고 충분히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시가 감정에 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평가사들이 와서 주민추천평가사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왜 내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역으로 여러분들이 그 평가사가 진짜로 정말 열정을 갖고서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평가사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그 평가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평가사를 가장 잘하는 거는 평가사예요. 그죠? 평가사를 가장 잘하는 건 평가사일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평가사한테 그 평가사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평가사를 뽑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평가사 뽑고 내가 그냥 그 법인이 소형이라고 해서 그 평가사 뽑고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부천 대장지구 거기는 공공주택 사업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LH가 수용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구역이에요. 부천 대장지구라고. 거기 제가 처음에 거기도 대책위에서 소형 법인을 2번이나 뽑았다가 한 법인은 그 평가의 경험이 너무 짧아가지고 100만 평의 평가를 하면서 평가 금액이 너무 없어가지고 대책위에서 다시
비토해서 또다시 소형법인을 뽑았어요. 근데 그 소형법인의 평가사는 그 평가 경험은 있지만은 법인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같이 몇 개월, 3개월 이상을 함께 할 수 있는 평가사가 못 된다고 해가지고 대장지구 대책위에서 또다시 비토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평가를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가서 이제 설명하고 해서 제가 부천 대장지구 평가를 주민추천평가사로서 했고, 거기에 사업시행자 평가사로서 온 평가사가 제 동기고 제 동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뭐 생각한 가격 수준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가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평가가 끝나고 나서도 주민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추천평가사를 선정할 때 첫째, 그 평가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다른 평가사한테 그 평가사가 어떤지 한번 평판을 물어보실 필요도 있고, 둘째는 그 평가사가 10년이든 20년이든 주민추천평가사로 받아왔던 사업구역의 대책위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 평가사가 어떠냐고.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 법인이 소형 법인이라더라, 대형 법인은 LH의 일을 막기 때문에 안 된다더라, 이렇게 평가사를 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형 법인이냐 대형 법인이냐 내가 아는 평가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여기서 적어도 3개월 내지 4개월을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업시행자 평가사, 시선정 평가사, 주민추천 평가사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주민추천 평가사예요. 여러분들의 재산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평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평가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평가사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진짜로 내 재산을 지켜줄 평가사를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토지의 평가의 기준은 실거래 가격이지만은 이 실거래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의 실거래 가격이나 평가 전례, 또 당해 사업구역의 가격 수준을 결국은 주민추천평가사하고 사업시행자평가사, 시추천평가사가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주민추천평가사를 어떤 평가사를 뽑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소형이냐 대형이냐 보다도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그 평가사의 눈을 한번 보시고, 진짜 저놈이 선정만 되고 나서 딴 데 가서 영업하고 여기 실제로 평가할 때는 자기 소속되어 있는 새끼 평가사 보내는 그런 평가사를 뽑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격 많이 준다고 하는 평가사 뽑으면 안 돼요. 감정평가는 주민추천평가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격 많이 준다고 해서 가격이 줄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격을 많이 주고 싶어도 사업시행자 평가사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협의를 통해서 재산권을 평가하는 것이지 내가 많이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평가사도 중요하지 않고 소형이냐 대형이냐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 재산을 지켜줄 평가사를 여러분들이 다른 평가사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그 평가사가 했던 주민추천평가 사업구역의 대책이라든지 그쪽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 거래 가격,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평가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의 실거래 가격이나 보상평가 선례, 또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 또 좋아질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오래된 단독 같은 경우 시장에서 거래될 때 단독주택이 거래될 때는
토지의 화체돼서 토지에 포함돼서 거래가 되잖아요. 감정평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토지는 정상적인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사용 가치의 개념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토지에 포함돼서 거래되지만은, 감정평가는 토지 가격 따로 평가하고 건물 가격 따로 평가하는데, 최근에 건물 건축비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건축비가 예전에 벽돌조 건설 쪽에 있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벽돌조 보통 350 많으면 400 정도면 충분히 지었어요. 요즘 잘 짓는 벽돌조, 연화조, 벽돌조 또는 요런 건물들 조금 잘 지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거의 600 들어가요. 600. 더 잘 지을 인테리어 좀 더 고급스럽게 하면 700이에요. 그 배가 올랐어요. 배가.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건물 평가는 현재 지금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라고 하면 얼마 들어갈 것인가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부분을 감가하고서 건물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제로 건물에 대한 보상 가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와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건물 가격을 아예 없다라고 보고 토지에 포함해서 토지에 포함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낮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보상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상 평가 가격은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와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영업권, 혹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영업권은 크게 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있잖아요. 순이익, 본인이 가져가는 순이익의 4개월치의 영업이익하고 영업시설에 대한 이전비로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 실거래 가격, 건물, 감정평가 금액, 영업권, 영업이익 4개월치와 영업시설에 대한 이전비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가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사를 많은 다른 평가사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줄 그런 평가사를 뽑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LH가 하는 사업이지만은 주민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사업은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민간 개발 방식에 의한 재개발 사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냐, 공공기관이냐 민간 사업이냐 떠나서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재개발 사업,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게 될 아파트 가격하고, 그것에 받을 아파트 가격이 결국은 조합원 분양 가격이고,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평가가 내가 받을 권리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 가격에 대한 평가는 평가사한테 있는 거고, 평가사를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사, 정말 내 재산을 지켜줄 평가사를 여러분들이 뽑으면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 부분은. 조합원 분양 가격은 여러분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대책이라든지 디데이라든지 주민 전체가 서로 협의하고 주민사업으로서 조합원 분양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일반 분양 가격도 여러분들의 사업이에요. 일반 분양 가격 결정, 조합원 분양 가격 결정. 물론 사업 시행자인 LH가 주도적으로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사업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되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한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누리셔야 되고, 그리고 종전 자산, 내 재산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 조합원 분양 가격을 낮게 분양받아서 일반 시세하고의 차익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 하는 재개발 사업보다 15년, 20년 걸려서 하는 사업보다 5년 걸려서 이 세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여러분들의 사업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실은 이 3080 그 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은 용적률을 상향함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민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물론 건설사가 일정 사업의 이익들이 일정 부분 가겠지만은 LH는 이 사업을 통해서 크게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 매출과 비용을 나눴을 때 LH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익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가 가져가는 그런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 꼭 나쁘다라고 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감시하시고 하셔서 내 재산을 지키고 조합원 분양 가격 낮춰서 시세하고의 차이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받기 전에 제가 22년 차 이제 특히 이제 주민추천 평가사로서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해왔어요.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공공주택 사업 이런 것들을 쭉 해오면서 항상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보상 지역에서 저희 감정평가 금액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이고 어쩌면 소중한 재산인데 그게 이제 뺏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심적 물적 어떤 상실감이 좀 많이 커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평가를 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지만은 내 땅이고 우리 부모님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항상 감정평가를 임해왔어요. 그렇게 임해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이지만은 내 땅이고 우리 부모님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감정평가에 임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로 인해서 억울하게 수용당했다 이런 마음은 들지 않게 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주민추천 평가사로서 일해왔고 그리고 만약에 선임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땅이지만은 제 재산이고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런 평가가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받을게요. 예. 예. 여기에 이 사업은 LH 사업 시행자가 LH예요. 사업 시행자 LH고 인천지역본부예요. 여기에 사업 시행자로 들어오는 평가사는 인천지역에 관할하는 사업 시행자 선정 평가사는 인천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평가사가 들어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하면 인천 지역의 사업 시행자로 들어오는 평가사 모든 평가사가 다 제 동료고 제 후배들이에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 평가사하고 제가 어떤 서울 지역이나 어떤 다른 지역의 평가사보다도 제가 그 장점이 있다면 사업 시행자 평가사하고 충분히 충분한 자료나 어떤 평가 경험을 가지고서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협상할 때 하고 그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하고 협상을 할 때 어느 쪽의 협상이 더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가격의 격차가 많이 나면 협상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은 좀 서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협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그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 결국은 10% 이상의 감정평가는 10% 이상은 안 되거든요. 주민추천평가사하고 사업시행자평가사의 가격의 격차가 10% 이상 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10%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감정평가가 소용이 없고 평가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협의를 통해서 그 10% 이내로 조정이 되는데, 결국은 소형법인의 평가사나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평가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강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기울어진다라기보다도 협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평가사하고의 협의가 훨씬 더 저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천, 김포, 인천, 시흥 이 지역을 벗어나서 예전에 성남 복정지구라고 있어요. 거기도 제가 아시는 분이 굉장히 친한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주민 추천해달라고 계속해서 왔었는데 제가 거절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쪽 지역의 평가사를 제가 맨날 뭐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평가사들이 아니잖아요. 평가사기는 하지만은 그쪽 지역에 가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이고 항상 내가 밥 먹고 가말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내가 풍부한 경험 자료를 갖고서 가격을 싸운다 하더라도 맨날 거기에서 평가하는 평가사하고 제가 갔을 때 제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요. 싸운다는 게 뭐 주먹 다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덩치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한 경험과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평가 경험과 충분한 실거래 가격 평가 전례를 가지고서 싸울 때 그 지역에 소속돼 있는 평가사가 훨씬 더 잘 알지, 생판 처음으로 와서 내가 주민추천 평가사다 해가지고 가서 서로 논의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보다 그 지역에 소속돼 있는 평가사를 주민추천 평가사로 선정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그 형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저를 선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쪽은 제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네네. 네네네. 예예. 네네네. 네예. 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원미 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하고 역곡하고는 차이가 뭔지 하면, 거기는 그린벨트 절반 이상이 한 60%, 60몇 프로가 그린벨트예요. 농경지예요, 거기는. 그리고 한 30% 정도가 주거지역이고, 그것도 칠학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풀린, 그린벨트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지가가, 주거지역의 공시지가가 평당 300 정도밖에 안 돼요. 300, 350밖에 안 되고, 여기는 주거지역의 공시지가 안쪽에 있는 게 평당 700 정도예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깝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많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주거 지역 쪽의 평균 보상 가격이 평당 300, 350의 공시지가가 750, 800 뭐 그 정도 돼요. 800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공시지가로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가 훨씬 더 뭐 그쪽보다 2배 이상 높고, 그리고 보상 가격은 원래 LH가 예산하고 있는 사업 보상비 있잖아요. 보상비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LH가 주민추천평가사한테 예산이 얼마니까 이거 평가하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업시행자 평가사는 뭐 알 수도 있겠죠. 사업시행자니까 그걸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업시행자 평가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어떻기 때문에 그거를 못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주민추천평가사가 생각하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보상가격, 실거래 가격이 만약에 조금 이제 제가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 부천 대장 지역은 공표가 됐었어요. 2년 전이죠. 2년 전에 신문 기사에서 상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예상 보상비가 1조, 100만 평에 1조, 100만 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1조로 보상비가 잡혔다 해갖고 신문지상에 공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책위 쪽에서도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다, 안 된다 해서 거기에 보상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위의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신문기사 나오고 나서도 LH도 다시 예산을 잡아서 보상 가격을 좀 높였어요. 예산을. 그래서 한 1조 2, 3천 이상으로 가까이 예산을 올렸고, 그리고 나중에 본평가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 있잖아요. 실거래 가격 중심으로 평가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충분히 평균 140, 150 정도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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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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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몇 퍼센트 다운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에서 첫발이 되는 게 뭔지 하면 여러분들의 재산 평가예요. 권리가격 평가예요. 지금 평가 금액은 지금 LH가 잡고 있는 거는 예산 안이잖아요. 그죠? 예산 안으로 갖고 있는 거고, 감정평가사는 이 예산 안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토지, 건물, 영업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가격, 실거래 가격이 얼마일까를 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당연히 예산보다도 여기에 갖고 있는 종전자산, 여러분들의 재산 평가가 당연히 예산을 얼마 잡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당연히 실거래 가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아야만이, 재산권 평가가 돼야만이 권리 가격을 높게 치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좋은 주민추천평가사를 선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여러분들의 역할의 첫 번째고, 여러분들의 역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정말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민추천평가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추천평가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둘째는 아까 얘기했죠. 조합원 조합원 분양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조합원 분양 가격이라든지 일반 분양 가격은 사업 시행자인 LH가 여기에 사업비, 토지 보상비, 그리고 주변 지역의 가격 수준 이런 거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결국은 그렇잖아요. 사업비라든지 주변의 가격 수준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주변 가격 수준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주변 가격 수준. 그래서 주변 가격 수준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조합원 분양 가격을 낮추고 일반 분양 가격을 좀 더 올리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조합원 분양 가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게끔 낮춰야만이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감정평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사가 하는 거는. 네네.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원래 재개발 사업은 있잖아요. 이 법은 여러분들 이제 법률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원래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조합원 분양 가격도 감정평가사가 결정해요. 그 다음에 종전자산평가도 감정평가사가 결정해요. 재개발 사업은. 근데 이 사업은 종전자산은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데 조합원 분양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가 뭘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 가격을 결정할 것이냐 했을 때 법에는 일반 분양 가격하고 조합원 분양 가격을 법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사업비, 토지보상비, 주변 가격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민간에 의한 거든 공공기관에 의한 거든 재개발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조합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다는 거는 첫째는 내 재산권의 정당한 평가고 둘째는 조합원 분양 가격의 결정권자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LH하고 협의 또는 어떤 그 조합원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거는 그거는 예. 네네네. 예. 먼저. 네네. 네. 네네네. 공시가격.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반대로 있잖아요. 평가사 입장에서 반대로 제가 만약에 거기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안에 대부분 안에 평당 700 정도의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그 표준지 공시가를 제가 평당 700인데 뭐 평당 1500 드리겠습니다. 이 말 하는 순간에 여기에 저평가 못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토교통부나 감정평가사법에 어떤 내가 선임이 되기 위해서 평가 금액을 얼마를 주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선임이 되기 위해서 이게 장사를 내가 선임받기 위해서 당신 재산 가격을 얼마를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제가 그 표준지 공시지가 안쪽에 있는 게 평당 700 정도 되는 거를 제가 얼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격을 제시하고 저를 선임해 주십시오. 이런 형식이 되면은 국토교통부에 제가 징계를 받게 되고 감정평가 몇 개월 동안 감정평가를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사업구역에 중요한 거는 이 사업장에 제가 주민천천평가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당연히 정말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에 1시간 이상 와서 그러면 내 자산이 도대체 얼마 평가받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평가사는 이 사업장에 감정평가사로 못 들어와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평가를 선임받기 위해서 가격을 제시한 게 되는 거고, 우리 평가사의 양계 징벌 규정의 가장 위험한 첫 번째 가장 중요 그 처벌이 가격을 제시하고 선임을 받는 행위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보상받아본 분들은 공시지가의 2배 받았다. 그죠? 그런 식으로 공시지가의 1.5배 받았다. 공시지가의 2배 받았다. 공시지가의 2.5배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하는 게 이제 결과론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지만은 보세요.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거를 보다 더 많이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많은 평가사 얘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진짜 저 평가사가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그 판단의 근거가 주변의 다른 평가사들도 한번 물어보시고, 또 그 평가사가 한 다른 사업구역, 역곡이나 부천 대장지구나 뭐 이런데 거기에 뭐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전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만약에 그 평가사가 평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대책위의 사람들이 좋게 그 사람을 말하겠냐고 절대 말 안 해요. 만약에 평가가 잘못됐으면 당연히 좀 심한 말로 그 개새끼 선임만 받고 나서 딴 데 가서 뭐 일하고 우리는 전혀 신경도 안 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지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사, 좋은 주민추천 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가격을 제시하면 만약에 혹시라도 저 말고 가격 제시하는 분이 있으면 그 평가사 선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주민추천평가사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네네. 실거래 가격은 저희가 유사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원미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을 끄면 있잖아요. 도심 지역으로서 반경을 끄면 앞쪽으로 그 유사 지역이라는 게 어떤 특정 뭐 10km, 뭐 20km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부천 여기를 중심으로 10km 또는 20km 이 사업가, 사실은 이 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아니고 공공주택 재개발이에요. 공공기관에 의한 재개발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업 방식으로는 1호예요. 1호. 그죠? 전국의 1호입니다. 지금 7개 그 사업구역이 1호예요. 그래서 이 7개 사업구역과 유사한 사업구역이라고 했을 때 이 사업에 따른 어떤 사업구역, 이 사업 방식에 따른 구역이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것만 돌린다라고 하면 뭐 10km든 20km든 주변에 당해 사업구역과 첫째 이제 용도 지역이 유사해야 되겠죠. 그죠? 용도 지역의 유사성 또는 위치, 즉 도로 조건이나 어떤 그 땅 모양이나 이런 유사성, 전체 부천 지역 내에서의 사업구역 전체의 위치의 유사성, 그러니까 시청하고의 거리라든지
중심 지역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유사성 등을 가지고서 실거래 가격을 판단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뭐 10km 이내다 이런 말보다는 사실은 부천 지역 전체를 다 봐요. 부천 지역 전체를 다 봐서 여기에 이 사업구역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고 이 사업구역 부천 지역 전체의 실거래 가격을 다 봐서 이 사업구역의 어떤 적정한 보상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 아, 네. 저 뒤에 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네. 예. 평가사가 그 보는 시각이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요 위치가 좋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인데도 아 이거 요런 위치고 각지고 뭐 이렇게 땅 모양도 이뻐서 이건 1,500이다. 50% 차이 나잖아요. 사실은 지금 한 예일 뿐이지만은 50%나 차이 나요.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평가사하고 주민추천 평가사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사업시행자 평가사에 따라서는 뭐 주민추천 평가사가 생각하는 가격 수준으로 차이가 뭐 1%, 2%밖에 차이 안 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요. 예. 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생판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생판 처음 보면서 제가 제 PR을 하는 것 수도 있는데, 제 PR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제 눈을 똑똑히 보시고 진짜 저 사람이 내 재산을 지켜줄 사람인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나를 알고 있는 인천 지역의 평가사 대부분은 저를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인천 지역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인천 지역에 아시는 평가사 있으면 한번 전화해서 야 유인덕 평가 중앙감정의 유인덕 평가사 어떠냐? 아 나 그 친구 잘 모르는데, 그럼 좀 잘하는 평가사한테 전화해서 평판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평판도 중요하지만은 주민 추천 평가사로서 주민 추천 받은 사구역의 그 주민들의 평판이 정말 중요해요. 그 주민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정확하고 냉정해요. 그냥 열심히 잘해줬으면 아 그 친구 괜찮다, 뽑아도 된다 이렇게 하실 거고, 그 친구 그냥 선임마 되고 제대로 노력도 안 하고 딴 데 가서 또 다른 영업했다 그러면 굉장히 냉정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는 물론 인천 지역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든 뭐 그냥 일반 민간 재개발이든 도로 보상이든 맨날 20년 동안 제가 평가를 해요. 여기에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평가를 잘못하고 욕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부천 지역의 주민분들이 저를 선임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당의 사업 주민추천평가사로 받은 사구역의 주민들한테 한번 그 평가사를 검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예. 아까 또 질문.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재산 평가예요. 아까도 조합원 분양 가격이 어떻게 보면 뭐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못 들어갈 만큼 큰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못 들어갈 만큼 큰 가격인데 내 재산이 정당하게 보상받아서 조금이라도 조합원 분양 가격하고의 차이를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평가사를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고, 그거를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은 똑바로 뜨고 많은 평가사들한테 물어보시고, 또 다른 사업구역 주민추천평가사 받은 사업구역의 주민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셔서 정말 좋은 평가사를 선임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